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릴릴드 6월 3일 날 방송한 내용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주관적인 해석과 의견 개진이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좀 방송의 방향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구 하나하나를 좀 보시는 거는 본 방송을 보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캡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본 방송도 보시고, 릴리드 영어 방송도 보시고, 제 방송도 좀 봐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스프레드로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ECB는 연말에 이제 0%대의 금리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쉽게 yes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I 같은 경우에 연말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5.5%, 5%, 그리고 5.75%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의 그 최고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3.5%, 3%, 3%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출연진을 좀 소개하자면요. 가기는 이제 블랙락의 ETF 전략 담당입니다. 그래서 iShares가 블랙락의 그 ETF 브랜드죠. 그다음 법 마이클은 이제 JP 모건의 채권 CIO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회하시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으로 사료됩니다. 짐 비앙코는 이코노미스트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의 이제 함의를 보고 우리가 크게 주제 네 가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 마이클이 콜을 한 건데요. 6월 말, 그러니까 2분기 말에 역대급의 리밸런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현금이 그 사이드라인에 투자를 위해서 시장만 지켜보고 있던 현금들이 채권과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얘기한 레토릭, 즉 파이어 트럭, 소방차가 이제 불 끄러 지금 인플레이션 불 끄러 가는 가운데서도 교차로에서는 조금 감속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었는데 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준은 PCE 지표를 보고 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낮고 더 광범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PC 데이터를 보면은 연준이 좀 만족할 것인지. 가장 최근에 나온 PC 데이터는 사실 4.9%입니다. 연간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연말에 PC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야지 연준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가 금요일날 보도된 그 페이롤 리포트에 대해서 멘트를 했습니다. Goldilocks-ish 라고 얘기했고요. The unemployment rate was flat at 3.6% and average hourly earnings rose 0.3%, flat relative to the month prior. The participation rate ticked up. Good news for those expecting the Fed to back off at some point.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연준의 긴축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hourly earnings, 그래서 임금의 상승률 자체가 월간으로 0.3% 상승했다 그러면은 연간으로 12 곱하면 3.6%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제 감속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3.6%니까요. 딱 유지가 됐으니까 더 확 내려갔으면 문제가 됐겠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는 고용률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5월 달에 이제 이민자들도 상당히 이제 시장에 편입이 되고 이런 좋은 뉴스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잡 오프닝이라서 지금 구직을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이제 구직이 아니죠. 고용주들이 뽑는 거죠. 잡 오프닝이라는 거는. 그래서 구직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죠. 포스팅 숫자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약간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지금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구직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내려가야지 이제 연준이 좀 만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시 랜딩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법 마이클의 대답은 4분기 데이터를 봐야 된다. 지금 여름 휴가 시즌에는 수요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에. 4분기 정도 되면은 금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QT도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그때의 데이터를 보는 게 맞다 얘기를 했고요. 짐 비앙코는 좋은 고용 리포트는 안 좋은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super bad feeling이라고 해서 10% 사무직 감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제이미 다이먼은 허리케인, 이분의 이제 상사죠. 온다고 하지만 아직 지금 고용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견조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시장 금리가 형성이 돼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주식 시장도 더 하락할 것으로 이제 예측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인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약간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다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한 건데요. 공급망의 문제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친 긴축을 하게 되면 속도로 긴축을 심하게 하면 소비 심리가 급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 마이클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3% 수준의 금리에 도달하는데 지금 8개월 정도의 지금 경로가 있는 거니까 지켜보자는 거죠. 8개월 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지 않았냐. 상당히 긴 시간이고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3에서 3.5% 수준이 되고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연준은 만족할 것이고, 이제 내년 가서 그 수준이 이제 안 되고 그러면은 더 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3에서 3.5%가 무슨 물가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추측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PCE 물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CE는 year over year 연간으로 4.9%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받아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super bad feeling,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의 hurricane 얘기를 하면서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 정도로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준이 역대급의 유동성과 그 다음에 역대급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잘 착륙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 얘기했지만 3%에 이제 쭉 안착한다는 거죠. 연말 혹은 내년 1분기에. 그걸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금리가 안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2-3분기 정도 이제 좀 보면서 물가의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리고 5월 달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적격 등급과 하이힐드가 굉장한 수익 구간이었다는 거죠. 많은 수익 구간은 아니고 올해 내내 이제 손해 보다가 수익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고객들이 지금 현금이 많은 고객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문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자금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지방채 시장으로 지금 굉장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6월 말, 즉 2분기 말에 역대급의 자금이 들어와서 채권과 주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콜을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AGG ETF 티커죠. 그래서 종합채권 ETF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이후로 최초로 수익 구간에 왔고요. 그 다음에 5월 매일같이 단기채 시장으로 ETF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SHV, SHY 이거는 단기 국채, 그 다음에 IGSB는 1년에서 5년물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회사채, 그 다음에 LQD도 회사채인데 이제 만기가 좀 있는 거죠. 만기가 있는 만기 리스크를 짊어지고 조금씩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HIG 같은 경우에 숏 커버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즘의 마이크 콜린즈가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따왔습니다. 설사 리세션이 오더라도 신용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밥 마이클이 동의한다. 회사들의 지금 수익이 괜찮다. 이익률이 괜찮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6%의 부도율이 있었다. 그래서 살아남은 94%는 굉장히 건실한 중규모의 산업기업들이다. 산업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자 7%씩 주고 이상 주고 그 다음에 1%의 부도율이어서 연금 펀드들에서 지금 조금씩 편익하고 있다는 거죠. 수익이 좋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힐드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을 연준이 싫어하지 않느냐. 아무튼 이것이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연준을 유도하지 않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 이제 갈 거냐에 대한 연준의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9월 달에 멈추는 거는 택도 없고 지속적으로 9월, 11월, 심지어 12월까지도 0.5%씩 쭉 올릴 수 있다고 했고 아까 파이널 스프레드 첫 장에서 봤다시피 이번은 최소 3.5%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셨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환경이 소프트 랜딩이 더더욱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은 타임렉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하면은 상당한 기간 이후에 몇 개월이라도 지난 다음에 그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본인 보기에는 코어 PCE 숫자가 4% 혹은 3%대 후반 이렇게만 돼도 괜찮다고 본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역자준대요. 밥 마이클은 코어 PCE 수준이 아니고서 밥 마이클은 앞에다가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3에서 3.5%는 연말이 돼야지 연준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바가 좀 높은 거고 지금 현재 4.9%이기 때문에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거버너 월러하고 바이스 체어 브레이너드는 이 9월 달에 약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no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다시 하니까 그러면 연준은 9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50pp로 할 건지 25pp로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25pp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연준이 9월 달에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을 매수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항상 고객들에게 본인은 얘기했다. value, 즉 비싸지 않은 주식, 저렴한 주식,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주식을 바벨 전략으로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변동성이 적은 게 이제 value죠. 변동성이 적은 거,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보유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기가 짧은 국채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평형수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준이 계속해서 50bp로 연말까지 안 올릴 걸 보고 이렇게 자기는 고객들에게 제시를 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자산 배분이라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의를 한데요. 저는 이제 좀 디테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켜봐야 될 지표, 어느 정도의 지표면 이제 연준이 괜찮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요. 경제 지표에 없는 사실들, 그리고 미국의 자원 안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16일 제시한 자산 배분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E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Bureau of Labor Statistics, 거기가 이제 CPI를 이제 만드는 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다 광범위하고 연준은 이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연말에 3% 중반 정도만 나오면은 번 마이클이 3에서 3.5%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 나오면 연준은 상당히 안심할 것으로 이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PC 데이터의 경로로 우리가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연말에 이 정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잡 오프닝 아까 이제 구인 그 그래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인 그래프가 이제 확실한 하향 트렌드를 좀 보여줘야 되고 8월 초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에 여름 이 일자리들 임시직들이죠. 주로 관광지나 휴가지에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 페롤 데이터를 보면은 각 주별로도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조금 뜯어서 이제 살짝 보면은 만약에 이쪽의 비중이 사실은 무슨 이제 구인 데이터에서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여름에는 이제 해변으로 놀러 가니까 서부 해안에 그런 구직 데이터가 좀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구인 데이터가 많고 또 구직 데이터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견고하더라도 이건 사실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9월쯤 되면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9월쯤 되면 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과 경쟁해야 되는 이민자들이 또 많이 흘러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잡 오프닝 숫자의 하향 트렌드와 이렇게 좀 그 안에 세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PC가 한 연말에 3.5% 정도로 예상이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지표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얇아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팬데믹 때 조금은 더 두터워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얇은 수준이고 서민층은 아직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수요는 강인하지 않다. 기름값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올라갔죠.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 올라갔죠. 서민층의 취약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웨이지 스파이럴, 필립스 커브의 그 금리, 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가 다시 또 임금을 상승시키는 이 악순환은 작년 말 데이터, 올해 초 데이터로 보면은 그죠? 고용 보고서 보면은 고급 인력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화 무인화, 그리고 5월부터 본격 이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제권은 카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같이 묶여 있는 그런 경제권입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아마존, 쿠팡, 우버 생산성 거기다가 이제 생산성 공급자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줌, 뭐 인비지블 테크놀로지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물가를 양산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아직 상당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돈을 버니까요. 그리고 반대대로 인플레이셔너리한 거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어쇼링하고 프렌들리 쇼링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뭐 호주, 남미의 재발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어쇼링하고 그 다음에 업스트림에 대한 투자, 광산에 대해서 직접 미국도 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캐펙스 투자고 하니까 인플레이셔너리한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고려를 할 때는 투자 고려를 할 때는 결국엔 부산수소 그레이 하이드로젠, 그레이 수소를 갖다가 미국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전통기업, 공화당을 지지했던 전통기업들과 바이든이 전략적인 제휴를 한 것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오랜 시간 바이든이 단독 면담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 쪽과 미국의 가스 산업이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